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또다시 꼼수를 부리는 내란 수고의 윤석열. 이번엔 아예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나섰는데요. 법정조차 우롱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을 짜기 위한 무개념 법꾸라지 전략을 또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안 나왔고 이번 주는 아예 사유서조차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안 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전략 낯설지 않죠. 박근혜가 그랬고 이명박도 똑같이 써먹었던 수법인데요. 법정을 농락하고도 출석을 거부하면서 궐석 재판을 유도했던 그 방식입니다. 윤석열도 지금 그 수법을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 재판부의 태도입니다. 윤석열이 사유서도 없이 불출석했다면 구인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형사소송법에도 분명히 규정돼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라면 구속영장에 따라 재판정으로 인치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는 직위원 재판부가 손을 놓고 앉아 있는 겁니다. 윤석열을 풀어준 장본인이다 보니 자신이 풀어주고 다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게 껄끄러운 건데요. 또다시 어물쩍 넘어가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직무유기에 다름없는 행위인 거죠. 윤석열은 단순히 재판에 안 나가는 게 아닌데요.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속때와 똑같이 이번에도 구속기간을 둘러싼 혼란 작전을 쓰고 있는데요. 그때도 적부심, 기각 후 재청구, 영장심사 등 각종 절차를 교묘히 섞어서 구속 만료일 계산에 혼선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석방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은 전략을 다시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내부에 조력자가 있다면 더욱 석방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분명 직위원 2, 직위원 3도 존재할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계단을 못 오른다고 주장하며 재판엔 안 나오겠다고 했는데요. 정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법정인데도 계단을 못 오른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인데요. 그런데도 적부심에는 또 직접 출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인데요. 이유는 뻔합니다. 특검이 계속 강제 구인을 시도하니까 적부심을 청구해서 강제 구인을 막아보려는 꼼수인데요. 적부심이 진행 중이면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 절차를 악용한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략인 거죠. 더 황당한 건 적부심을 신청한 시점인데요. 구속기간 만기 직전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 계산, 날짜 산정, 시분 단위 해석 같은 부분에서 검찰이나 법원이 실수하면 그걸 빌미삼아 석방을 노리겠다는 전략인데요. 실제로 지난번에도 구속기간을 일자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줬던 판결 때문에 석방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그런 빌미가 나오길 노리는 겁니다. 지금 연속으로 재판에 안 나와요. 지난주도 안 나가고 이번 주는 사유서도 안 내고 그냥 안 나가고 앞으로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보니까.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전략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박근혜, 이명박 당시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위원 재판부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거기에는 없어요. 이게 직권남용 다른 범죄 사실로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직위원 재판부에는 지금 사유서도 안 내고 불출석하면 이건 구인영장을 할 사유죠. 그렇죠. 이제는 구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 받으러 끌고 와야지. 끌고 와야 되는 거죠. 원래 이제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에 의해서 인치가 가능합니다. 재판정에. 네. 그런데 직위원 재판부가 자기가 풀어줬잖아요. 네. 그 자기 재판을 계속 하려면은 아마도 이게 구인영장을 발부해야 되는데 궐석 재판으로 하겠다. 본인은 더 이상 이제 사실은 이게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기 때문에 나가서 재판에 실익이 없는 상태예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포승줄에 묶이고 개호라든가 수임번호라든가 수갑차고 이런 부분들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전략으로 재판에 아예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지금 기력의 세에서 계단을 올라갈 수 없다는데 거기 계단이 없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인데 그것도 거짓말인 게 오늘 구속 적부심에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적부심에는 또 나와서 본인이 설명 진술하겠다는 거거든요. 적부심을 한 이유는 강제 구인을 일단 피하고 싶은 거예요. 조은석 특검이 계속 강제 구인 시도를 하고 구치소에다가 공문 보내고 이제 세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압박하니까 아주. 그렇죠. 강제 구인에 응하고 싶지 않다. 그 적부심을 청구하면은 강제 구인 못 하거든요. 법적 절차를 따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부심을 지금 구속기간 만기 즈음에 지금 청구했잖아요.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직위원 때처럼
그 구속 기간 이 시간을 막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나중에 또 뭐 시간 뭐 날짜 계산 잘못됐니 이러면서 그걸 한번 노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은 아마 당연히 대비할 텐데 구속 기간이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구속 적부심이 기각이 되면 바로 기소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구나. 나중에 이제 혼란을 주는 거예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네. 시간 계산을 해야 그렇습니다. 된다느니 날로 계산해야 된다니 한 번 직연 전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구속 적부심 관련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때로 되어 있습니다. 날로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시간 계산을 또 막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구속 기간이 또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풀려나려고 지금 머리 쓰는 거구나. 중앙지법에 또 직위원 비슷한 판사가 또 혹시 있을까봐 그러면 뭐 또 구속 취소를 또 한 번 해보고 계속 법기수를 부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막판에 한 거구나. 아마 특검이 거기에 대비되어 있을 겁니다. 알겠죠. 당연히 알죠. 네. 예. 심지어 중앙지법에 또 직위원 같은 판사가 있을까봐 적부심을 막판에 신청한 정황도 보이는데요. 또다시 구속 취소를 시도해보려는 속셈입니다. 이런 걸 두고 법기술자의 법의 허점을 노린 기술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절차를 악용해서 빠져나가겠다는 거짓된 전략인 거죠. 이런 자가 과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 피고인인데요. 그런데도 재판을 외면하면서 포승줄 묶이고 수갑 차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이유로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기력이 없어서 못 나온다면서도 구속적 부심에는 본인이 나와서 진술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게 거짓말이고 계산된 행동인데요. 그 계산의 끝에는 또 한 번의 석방을 노리는 윤석열의 노림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법정에 서지 않으려는 윤석열의 꼼수는 명백한 법기술인데요. 재판 절차를 교란시키고 구속기간 산정을 헷갈리게 만들고 검찰과 법원이 실수하도록 유도하는 이 전략은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라 또 한 번 풀려나려는 시도인 겁니다. 그게 또 성공한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법이 통하지 않는 무법천지의 나라가 되고 마는 거죠. 법원이든 특검이든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필요하다면 즉시 기소해 구속을 연장해야 합니다. 국민은 지금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사법을 농락하는 이런 행위가 반복된다면 더 이상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필요하다면 즉시 기소해 구속을 연장해야 하는데요. 국민은 지금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사법을 농락하는 이런 행위가 반복된다면 더 이상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요. 윤석열의 전략은 한마디로 법을 무너뜨리려는 계획된 헌정유린이자 또 한 번의 반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법치를 지킬 마지막 기회인데요. 내란 수괴를 반드시 법정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가 결국 법 아래 무릎 꿇는 그날, 그제서야 바로 진짜 정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떠들썩합니다. 오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헌법재판관께서 잘해주길 바라면서, 그런데 오늘 제가 저희 법사위 업무방에다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국민의힘이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그럼 보고서 채택도 거부하려고 하시는 건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박은정 의원님이나 그리고 또 김용민 간사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그 서슬퍼렇던 윤석열은 이제 재구속됐습니다. 그 윤석열을 배후에서 조정하던 김건희는 특검의 소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깜짝 놀랄 일은 통일교와 김건희와 함께 김건희의 스승처럼 이야기되고 있던 건진, 윤석열의 등을 토닥토닥 두들기던 건진, 그 건진의 아마테라스 신전까지 건진 신당에 모셔져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진과 건진 전성배와 통일교 윤모 씨가 주고받은 문자에는 아직도 확실한 윤석열의 최측근은 핵심은 권성동이다, 이런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그 사이에서 어떤 로비에 중간 거강꾼을 했는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샤넬백은 뭡니까?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뭡니까? 수천만 원짜리 팔찌, 귀걸이, 이거에 저희들 전부 다 경악했습니다. 어디서 나왔냐고 묻자 빌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빌린 것이라고 묻자 답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거 재산 등록하지 않았냐라고 묻자 재산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퍼즐이 맞춰지는 게 통일교에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통일교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귀걸이, 팔찌, 그리고 샤넬 가방, 그리고 그 사이에 건진, 그리고 권성동, 그리고 이 사이에서 인사청탁, 이창수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는 데는 건진과 이창수 지검장의 부인, 그럼 그 사이에 권성동, 김건희, 윤석열, 도대체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겁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옹호하고 보호하자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란의 동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걱정되면 빨리 들어와서 오늘 법사위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다시 익숙한 이름이 등장했는데요. 국힘당 권성동 이야기입니다. 쌍방울 수사 무마 대가로 KH그룹에서 48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권성동이 이번에는 건진법사와 통일교 게이트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됐는데요. 안 낀 데가 없는 인물, 그게 바로 권성동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의 국회 사무실과 강릉 지역구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는데요. 특검이 겨눈 건 건진법사 전성배와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주도한 이권 청탁 로비입니다. 이 수사는 통일교 본산인 가평 천정군과 서울 용산 통일교 교회까지 확대됐는데요. 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권성동이 단순한 참고인 차원을 넘어 실제로 뇌물 로비의 핵심 창구였다는 강력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권성동은 지난 2022년 2월 통일교 산하단체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 서밋에 윤석열 후보의 참석을 직접 권유한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지난해 6월 윤영호가 세종대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던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도 권성동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건진이나 통일교 인사와는 일면식도 없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무관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특검이 야당 탄압을 목적으로 사무실과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또한 특검이 남부지검 수사 기록만 넘겨받고 아무런 새 증거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특검이 전부 친민주당 인사로 구성돼 있다는 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물타기, 책임 회피 프레임인데요. 과연 이게 먹힐까요? 길면 꼬리가 밟히는 법입니다. 그는 심지어 판사에게도 화살을 돌렸는데요. 무분별하게 영장을 발부하는 영장 전담 판사가 문제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과 협의에 대응하겠다며 자신은 결백하고 깨끗하다는 말을 반복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와 통일교 윤영호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등장했는데요. 윤석열의 진짜 최측근 핵심은 권성동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문자 대화에선 주고받은 고가의 명품, 샤넬백,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천만 원짜리 귀고리와 팔찌까지 등장하는데요. 출처를 묻자 빌린 것이라는 황당한 답을 내놓았고 어디서 빌렸냐고 하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론 이 명품들은 재산 등록도 안 돼 있었는데요. 결국 이 물건들이 통일교에서 나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고가의 명품들이 김건희에게 전달됐고 그 전달 통로에 권성동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확인된 건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이창수 지검장의 인사도 의심받고 있는데요. 이창수 지검장의 부인이 건진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졌고 권성동이 이 인사에 깊게 관여했다는 정황도 제기됐습니다. 이쯤 되면 무속, 종교, 정치 권력의 비정상적 삼각 커넥션이 대한민국을 지배했다는 방증인데요. 이런 와중에도 국힘당은 국정조사도 청문회 등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방해에만 골몰하며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국힘당 전체가 공범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거죠. 권성동은 지금 결백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고 왜 샤넬백과 다이아몬드가 등장했는지 본인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지금의 대응 방식은 명백한 시간 끌기 전략인데요. 증거가 쌓이는 걸 기다리며 정치적 프레임으로 버텨보겠다는 낡은 수법인 거죠. 그러나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쌍방울 뇌물 48억, 통일교 명품 로비,
무속 인사청탁까지 이 모든 게 한 사람에게 연결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은 다름 아닌 권성동입니다. 이쯤 되면 권성동은 단순한 피의자도 참고인도 아닌데요. 대한민국 국정농단의 공범입니다. 감옥으로 가야 할 이유는 넘치고도 넘치는데요. 특검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구속수사로 전환해야 할 때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체 얼마를 헤쳐먹은 걸까요? 대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윤석열의 재판 불출석 문제, 그리고 국힘당 권성동 의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이 법정 출석 거부라는 좀 이례적인 상황, 그리고 그 배경에 얽힌 복잡한 이야기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윤석열의 이 법정 불출석, 그 이면에 숨겨진 어떤 법률적인 계산 같은 것들, 그리고 또 권성동 의원이 이 통일교, 또 건진법사 관련 로비 의혹의 어떤 중심에 있다는 그런 정황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문제들이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윤석열의 재판 불출석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지난주에도 안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아예 사유서도 내지 않고 그냥 불출석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료들 분석을 보면 이게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서 봤던 뭐랄까 재판을 좀 지연시키려는 전략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네요. 그렇죠. 이건 뭐 법정 자체를 좀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로도 읽힐 수 있고요. 절차를 일부러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좀 명백해 보입니다. 특히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면서도 아니 엘리베이터 이용이 가능한 법정 환경인데다가 네, 그렇죠. 구속적 부시면은 또 직접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은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자료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구속 적부심 청구 시점도 보면 참, 절묘한데요. 아, 네. 구속 만료 직전에 딱 신청해서 일단 시간을 벌고 그 과정에서 뭐 구속기간 산정에 혼란을 유도해서 운 좋게면 석방까지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네, 맞아요. 과거에도 이런 식의 법 기술로 풀려난 사례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구속적 부심 심사 중에는 강제 구인을 할 수 없다는 그 점을 이용한 일종의 시간 끌기 전략인 셈이죠. 더 나아가서는 과거 사례처럼 구속기간 계산을 막 시간다기까지 따지면서 법원의 어떤 잠재적인 실수를 유발하려는 상당히 계산된 법기술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아하. 이건 결국 사법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재판부가 좀 구인영장 발부 같은 보다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료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법 절차에 대한 논란이 윤석열 개인을 넘어서 그 주변 인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자료를 보면 국힘당 권성동 의원이 김건희 특검팀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면서 이 통일교 건진법사 관련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군요. 맞습니다. 특검이 권성동 의원을 단순히 참고인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아예 뇌물성 로비의 주요 통로, 즉 핵심적인 역할로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하고 통일교 윤용호 전 본부장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로 거론되는데요. 네, 문자요. 네, 거기에 윤석열 진짜 최측근, 핵심은 권성동이다 이런 언급이 나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문자가 권성동 의원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문자 메시지 안에 뭐 샤넬백, 다이아몬드 목걸이, 심지어 수천만 원대 귀걸이, 팔찌 같은 엄청난 고가 명품 리스트까지 들어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해당 명품들 출처에 대해서 권 의원 측은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럼 어디서 빌렸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못했고 재산 등록에도 누락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 쪽 자금이 명품으로 바뀌어서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전달됐을 수 있다. 뭐 이런 추론이 가능한 거죠. 아하.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과정에도 권성동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그런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내용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권성동 의원 측은 뭐 당연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거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자료들은 이런 반응을 좀 핵심을 비껴가는 물타기 시도로 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료들은 권성동 의원이 지금 결백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통일교 행사에 왜 참석했는지, 그 배경은 뭔지, 또 명함들은 어디서 나왔고 본인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네, 먼저 해명을 해야 한다. 네.
현재와 같은 대응 방식은 오히려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의 재판 회피 전략과 또 권성동 의원 관련 의혹들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우리 사법 시스템과 정치에 대한 신뢰가 정말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시도, 그리고 정치 권력과 어떤 특정 종료, 심지어 무속 세력 간의 부적절한 유착 의혹, 이건 그 자체로 좀 충격적인데요. 네, 이 문제들은 단순히 어떤 특정 개인의 비리 차원을 넘어섭니다. 법치주의라는 우리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라는 게 자료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결국 윤석열을 법정에 세우고 또 권성동 의원 관련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만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을 토대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자료들이 제시하는 이런 법기술과 로비 정황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고민으로 한번 남겨두겠습니다.